이강인은 2001년생, 올해 나이 22살입니다. 한국에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군대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 의무는 18개월입니다. 공군이 21개월, 사회복무요원도 21개월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특히 장래가 촉망한 스포츠 선수들에게 1년 6개월 공백은 기량뿐만 아니라 돈과도 직결이 됩니다. 군인들의 지금 봉급은 계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0만 원이 넘습니다. 와우. 나 때는 말이야 만원치 했는데요. 와, 거의 돈 1000만 원 모으고 제대합니다. 자, 오케이. 자, 정신 차리고 이강인이 지금 군대를 가게 된다면 약 100억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빅클럽에서 있는 만큼 마요르카 때보다 더 좋은 활약이 예상되고, 그럴수록 몸값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이강인이 군대를 가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봐야 합니다. 어찌 선수가 돈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금메달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하고 싶은 축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이강인은 2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아시안게임을 출전하지 못해도 올림픽도 있고 3년 후에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을 보면 병역 면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닙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강인도 당연히 뽑혔습니다. 그런데 황선홍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있을 때는 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고 나서는 구단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은 FIFA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은 선수 차출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단 입장에서 이익이 되면 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해주는 거죠. 박주영은 AS 모나코 시절에 구단과 단판까지 지으면서 허락을 받아냈는데 아시안게임 3위를 하는 바람에 실패했고 차출 논란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극적인 병역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극적이었죠. 우선 레버쿠젠에서 핵심 선수로 챔피언스리그 기간이라서 허락을 안 해줬던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올림픽 때 기회를 얻었지만 실패했고, 시간이 흘러서 이미 연령 제한을 넘긴 상황이었는데 전성기 나이에 토트넘에서도 핵심 선수가 되어 있었는데 아시안게임 직전에 재계약이 발표되고 이후 아시안게임에 3차전부터 출전하면서 극적인 병역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들은 4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이승우처럼 매우 어린 나이에 병역 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2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강인은 이 대회 참가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하필 대회가 시즌 한창인 9월에 열리게 되면서 구단 입장에서 더 난처하게 됐는데 이강인 입장에서는 팀의 주전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시안게임 출전은 큰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도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성 멤버가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안 되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백승호, 박진섭, 설영우가 기회를 얻었고 공통점이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멤버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격수에는 193cm의 장신 스트라이커 박주용과 안재준입니다. 이 두 선수 득점이 많지는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미드필더에는 한국의 최대 강점이 나옵니다. 이강인을 비롯해서 엄살라, 정우영, 홍현석, 송민규, 고영준, 조영욱, 조호연, 백승호입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은 설영우, 박규현, 이재익, 이한범, 박진석, 그리고 논란의 이상민, 황재원, 최준, 골키퍼는 이광현, 민성준, 김정훈입니다. 우선 2018 아시안게임 멤버 레벨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시안게임 조심해야 합니다. 2002년 4강 신화 멤버들이 주축이 된 주최국인데도 준결승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이 이 대회에 올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타이트한 스케줄에 체력 문제까지 있어서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2002년에는 부산에서 열렸는데도 골 결정력 문제 때문에 실패됐던 건데 아무리 좋은 미드필더진이 있다 해도 득점 없으면 꽝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명단 발표를 하면서 멀티 포지션에 중점을 두고 뽑았다고 했습니다. 2번의 최악의 대회를 경험했던 황선홍 감독이라서 이강인 군면제 못 시키는 결과가 됐다가는
정말 이민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은 매우 팬들이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한국이 경기할 팀이라면 역시 일본, 이란이 되겠고, 이번엔 유럽에서 버림받은 러시아도 참가를 합니다. 솔직히 미얀마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각 국가들도 와일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승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황당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승우, 황의조가 있음에도 조별 예선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냥 다 내려앉아 있으면 숨 턱 막히거든요. 그래서 박재용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PSG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보내지 않더라도 그만큼 이강인을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물론 보내지 않고 기용도 안 했다가는 바로 추적되겠죠. 또한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 밀어준다면 그 또한 PSG 이미지는 더 급상승할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구단 공식 스토어 메인 모델에는 이강인이 메인이 되는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을 소개할 때는 천재라고도 했죠.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최소한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PSG 워낙 스쿼드도 두터운 팀에 트래블 감독이 맡고 있으니까 잠시 이강인 좀 내어주시죠. 그럼 고맙겠습니다. 양현준이 안 뽑힌 게 좀 아쉽네요. 그쵸?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외로 아시안게임 발표 후 일본 팬들 반응을 좀 전할게요. 병역 면제의 먹이로 일본을 이길 시대가 아니다. 이강인이 PSG 주축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워. 마케팅용이겠지. 연봉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출전 못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거절 안 했을 거야.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처절하군. 불쌍해. 한국은 일본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가소롭다. U23 아시안컵에 이강인이 나왔지만 일본에게 대패했다. 이강인의 임팩트도 남길 수 없었어. 한국을 꺾은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에 완패했고 그 우즈베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참패했어. 군면제 포기해라. 한국이 레벨을 높일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고맙다. 승리는 일본. 한국이 군 문제가 걸릴 때는 무서운 팀인 것만은 맞아. 조심해야 해. 한일전이 꼭 성사되길 바란다. 이번엔 우리가 우승한다. 왜 저들은 선수들을 군대를 보내려고 하지? 군면제는 한국 특유의 무기다. 너희들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더 육성해야 해. 우승은 일본. 지난 대회에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이 있었는데도 연장전까지 갔어. 일본이 우승한다. 이강인이 PSG 이적한 것이 더 신기하다. 한국은 아시안컵도 군면제가 있었다면 우승했겠지. 유럽파까지 동원된 이 대회에 일본에게 패배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 한국은 이 대회에 진심인 거지? 병역 면제를 위한 태권 축구는 그만 보고 싶다. 와, 짜증나네요. 그쵸? 이 일본 녀석들 제발 꼭 붙어서 굴욕을 선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홍 감독님, 다들 못 믿고 있는 거 아시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다 필요 없고 2002년 월드컵 첫 경기 첫 골로 빚 갚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서력 한 번에 끝냅시다. 이상